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이런 어떤 대권 경쟁이 지금 국정감사마저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았어야 할 노동 관련 이슈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국감이 지금 거의 조명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라도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묵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그 장면 오디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 요트에서 항해보조 현장 실습 중에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 항해보조라는 실습 계획과 달리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화됐습니다. 교육위 국감에선 홍 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러게요. 예. 네, 이 사건 국회 교육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이 학생들을 현장에 던져놓고 제대로 보호하고 이제 관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만 최소 5개에 달한다면서 현장 실습생을 사실상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싼 인력 정도로 취급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참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잠수 작업까지 맡겨요? 그러게 말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한 장비가 아니고 스킨스쿠버 장비 같은 전문 장비를 하고 물 밑으로 들어가서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켰다는 건데, 이게 원래는 하루 인건비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자격증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만 맡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작업이 어떤 건지를 규정하는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보면 스쿠버 잠수 장비에 의해서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딱 이 작업이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일정한 작업이나 자격이나 경험을 갖춰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현장 실습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실습생한테 장비를 주고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한 거죠. 법령도 지키지 않았고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학교의 잠수 교육도 중도에 포기했던 홍군 상황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사고 나고 며칠 뒤에 이 요트에 사람 태웠다면서요?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지난 10일에 그 요트가 운행을 한다는 그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업체는 예약 손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고용노동지청은 원래 이제 작업 정지 명령을 제대로 내렸어야 되는데 딱 그 잠수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작업 정지를 해라 이제 이 지시를 했다는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헌법 32조 5항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입니다. 특별한 보호는커녕 기본적인 보호, 이런 존중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특성화고 실습생이 현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참 많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예요? 또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연속되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쿠팡이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국감에서 또 나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한 정황, 이게 포착됐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월 촬영된 쿠펀치 앱의 캡처 화면입니다. 8시 53분에 주 52시간을 넘겼습니다. 빨간색 알림이 떴고 남은 시간은 0분입니다. 그런데 1시간 뒤인 9시 56분, 알림이 노란색으로 변했고 남은 근무 시간이 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에도 다른 직원의 앱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 1분에 주 52시간을 채웠는데 1시간 뒤인 8시 18분에는 3분 남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 사례고 더 있겠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 이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쿠펀치 앱을 조작해서 퇴근 시간을 속였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제 쿠팡 노조에 제보 들어온 게 수십 건에 달하고 회사에 직접 신고를 해서 접수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아마 드러나지 않은 조작들도 상당히 있었을 걸로 이제 노조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임의 조작은 사기로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확인을 받아서 정정한 것만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에서 매번 비슷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대선이 아니라도 삶은 계속됐다는 거, 노동 현장에 대한 감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